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검찰이 한 달 반 만에 서해대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학 비리로 드러났는데요.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총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대 이사장의 학교돈 횡령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검찰은 학교돈 146억 원을 횡령하고 가짜 학생을 모집해 장학금을 가로챈 서해대 이사장 41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로비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재무 컨설팅 담당 40살 이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사장이 장학금을 가로채는 데 도움을 준 전현직 총장과 교수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그 대학의 이사장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조금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비리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이사장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4,600만 원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40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 1명은 약식 기소하고 1명은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이사장이 로비를 통해 대학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뒤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친동생과 지인을 임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의 서민 주거를 위한 각종 정책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빈집 수리비가 부족해서 호응이 적고 공공임대주택의 특별 공급률은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완주군 삼내읍의 한 빈집에서 낡은 건물 곳곳을 고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700만 원을 지원받아 빈집을 수리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료 시세의 반값만 받고 집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값 수리비 지원액이 700만 원이라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집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원이 700인데 우리가 그래도 사람처럼 살게 해주려면 지금 현재 1,800이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원을 좀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LH나 지방공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3%를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 조사 결과 최근 5년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에게 공급된 비율은 1.5%, 노인 가구는 0%에 그쳤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LH공사의 입주자 모집 시 주거약자를 포함한 특별 공급과 함께 장애인, 노약자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거약자 재단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 복지가 말뿐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값 임대로 활용될 빈집 수리비를 늘리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특별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제한급수에 대한 책임을 농어촌 공사로 돌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전환을 위한 선결 처분을 놓고도 익산시 의회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상수원인 대야수계로부터 받는 하루 물 공급량은 7만 톤가량입니다. 익산시는 최근 가뭄이 심해지자 농어촌 공사가 물 공급량을 하루 3만 톤을 줄여 제한급수와 광역 상수도 전환을 위한 선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야수계 저수율이 급감해서 10월부터는 7만 톤을 감량한 1일 3만 톤만 공급되는 등 원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공사는 평소와 같이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세요? 우리가 물 줄여버리면 익산 시민들 어떻게 물 먹으려고요? 가뭄 대책으로 익산시가 발동한 비상조치인 광역 산수도 전환 선결 처분을 놓고도 시의회와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의회 반대로 광역 상수도 전환 선결 처분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연되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의 노력을 다시 한번 통해서 조속히 광역상수도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익산시가 광역 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이어서 갈등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농업용수인 금강물을 식수로 공급한 것과 관련해 박경철 익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가뭄을 핑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섣부른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며 박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공급 과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강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4급수로 식수로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묘소가 사라졌다며 유가족들이 1년 넘도록 나머지 묘지 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수목장으로 봉분조차 없어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김영철 씨는 지난 2006년 돌아가신 어머니를 화장한 뒤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 씨 어머니의 묘는 지난해 추석 무렵 도로 공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하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설업체는 수목장이어서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묘지인데다 봉분이나 수목장지임을 알리는 어떤 표식도 없어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봉분의 형상을 띄어있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표기도 안 돼 있는 수목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건설업체는 사라진 김 씨 어머니의 묘와 김 씨 선조묘 8개에 대한 이장 비용과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거부한 채 남아있는 묘소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덤이 있는 곳은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민간 투자 공사인데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도로 교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4.5도, 전주 23.3도 등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4도, 무주 5도 등 4도에서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